동해의 푸른 바다 한가운데 두 개의 섬이 견고하게 솟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위섬을 독도라 부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섬을 다케시마라 칭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역사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라는 문서를 통해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인 없는 땅. 바로 이 규정 자체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수많은 기록과 역사의 흔적 속에서 과연 이 섬은 단 한순간도 주인이 없었던 땅이었는가? 지금부터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장군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복하고 이 땅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삼국사기는 이 역사적 사건을 단호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주변 섬을 아우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조선시대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중요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 기록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나란히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라는 설명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조건상 울릉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섬은 오늘날의 독도뿐입니다. 즉, 우산은 독도를 가리키는 조선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선은 한때 공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섬을 비워두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나라가 그 땅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구의 침입을 막고 백성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행정 조치였습니다. 국가가 그 땅의 출입을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곧 명확한 영유권의 증거입니다. 조선의 모든 공식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쌍으로 그려진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15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섬은 단 한 번도 주인 없는 땅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1693년, 조선 숙종 19년, 울릉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던 조선의 어부 안용복은 일본 어민들과 예기치 않게 마주칩니다. 그들은 조선의 바다에서 무단으로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부당함을 따집니다. 어민들 사이의 단순한 충돌은 곧 두 나라 정부 사이의 중대한 외교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도토리번에 공식적으로 문의합니다.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도토리번 소속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토리번의 답변은 역사에 분명히 남았습니다. 두 섬 모두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1696년 1월, 에도 막부는 이 답변을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에, 즉 바다를 건너가 조업하는 행위를 영구히 금지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18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일본은 이 공식적인 결정을 지켰습니다. 1877년 3월 29일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한 건의 공식 지령을 발표합니다. 지령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울릉도 외 독도의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근대 국가로 거듭나던 일본이 전국 토지 조사 과정에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의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한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8년 뒤 1905년 2월의 상황은 뒤집힙니다. 일본은 갑자기 독도를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합니다. 1877년에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했던 것이 1905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모순이 아닙니다. 의도된 영토 강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감시할 전략적 거점이 절실했고 독도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강행한 조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공식 기록까지 뒤집고 1500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이 작은 섬을 차지하려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독도가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동해의 해양 주권을 결정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과 해저 자원, 그 모든 권리가 이 섬의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905년의 편입은 군사적 필요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해양 영토에 대한 장기적인 야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기록이 모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역사적 정당성보다 현실적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5년 독도 편입의 본질입니다. 1945년 8월 기나긴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빼앗겼던 땅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현재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분쟁이란 주인이 불명확할 때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1500년이 넘는 역사적 기록이 증언하고 일본 스스로가 공식 문서를 통해 인정했던 땅. 독도의 주인은 이미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